자, 여러분 티처메카의 전공 국어 노한기 교수입니다. 글쎄 뭐 교수라기보다도 여러분 같은 뭐 선배 교사입니다. 예비 교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티처메카가 뭡니까? 역시 이제 티처라는 게 선생님이죠. 선생님의 메카 그죠? 그냥 중심지다. 참 이름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어떤 중심 그죠? 교육센터로서 아카데미로서 그죠? 티처메카가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글쎄 뭐 저 개인적으로 뭐 서울대학교에서 국어를 전공하고 나름대로 교사도 좀 현직에서 공교사로서 일단 활동도 해보고 사교육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그 학생들을 국어를 지도해보고 논술을 지도해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말이죠. 어려서부터 영어 어학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있죠. 영어 품사가 8품사인 줄 알아요. 그죠? 애들아 국어 품사 몇 개니? 어떤 녀석은 6개라고 그래요. 어떤 놈은 3개라고 그럽니다. 그죠? 9개라고 정확히 말한 놈이 없어요. 제가 놈이라고 표현합니다. 애정어린 용어니까요. 봐주세요. 자, 뭐냐. 여러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성분과 품사도 구분 못하는 성인도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좀 혹시 지금 이걸 모니터 해보고 있죠. 제가 이 말씀 들었는데 국어 품사 몇 개지? 9개인데 혹시 이 팩트를 모르고 있는 사람은 좀 이번 기회에 각성을 하세요. 제가 단적인 예를 든 겁니다. 자, 뭐냐. 영어 때문에 치는 국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어때요? 국어가 어때요? 자, 문학도 있고 국어 교육론도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국어 문법을 많이 중시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고3도 수능도 체제가 바뀌고 있죠. A형, B형으로 해서 국어 문법이 많이 늘었습니다. 금년도부터. 그럼 어때?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잠깐만 국어 교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있죠. 최근에 어떤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교육의 현장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여러분한테 아마 전공 국어를 지도를 할 겁니다. 뜬 얘기 같은 국어 이론도 중요하지만 제가 뜬 얘기라고 표현한 건 이건 비하시킨 게 폄하한 게 아닙니다. 이건 어때요? 실제 시험에 현장성이 약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걸 전제로 하되 좀 현장적인 걸로 많이 바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세술은 세부대 부라고 이제 저도 전공 국어를 그래서 매년 마저 주로 팀 중심으로 해서 지도를 해왔습니다만 이제 좀 공개적으로 여러분 국어 교사가 되려는 여러분 예비 교사들한테 선배로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니까 좋은 점수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걸 모듈을 제공을 할 겁니다. 프레임을 제가 프레임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결국 프레임이거든요. 문제 소유가는 프레임에 맞게 기술하고 쓸 줄 알아야 되고 답을 어때요? 토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거기에 중요한 게 뭐야? 키워드가 뭔가 항상 강조되죠. 키워드. 맞죠? 그래서 문학이면 문학. 그죠? 문학사, 그 다음에 있죠? 고전문학, 현대문학의 어떤 내용들. 그죠? 한마디로 유의미적 학습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상관성을 가지고. 중세국어, 현대국어 문법도 상관성이 있고. 그죠? 자, 국어사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어 교육론 측면에서 화법, 독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쓰기, 작문까지 있는데 이런 요소들이 아무튼 복합적으로 여러분한테 있죠. 다 학습이 되도록 해서 아마 학업을 할 겁니다. 뭐 그런 점들 두시고 있죠. 한번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교사가 되는 길에 좀 뭐랄까 반석을 깔아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좀 할 것을 결심을 하고 여러분 앞에 나섰습니다. 여러분들 작품을 암기하려 하지 마세요. 그죠? 작품을 암기하려 하는 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예를 들어 100개 작품이 있으면 한 80개는 내가 거의 내용을 띄웠어요. 그죠? 그런데 한 20개 작품이 찝찝하게 정리를 안 한 거야. 물론 작품을 정리해 놓은 게 많으면 좋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문학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때요? 상고시대부터 쫙 하니, 그죠? 어떻게 보면, 고대국가, 그죠? 삼국시대, 그 다음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전기, 중기, 후기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좀 구한말의 개화기 시대 등등. 이런 보통 그 문학사가 말이죠. 30년 단위로 보통 문학사가 쭉 하는 카테고리가 나오죠. 자, 수많은 작품을 다 완벽하게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방법이 뭐냐? 결국은 문학사의 정리도 중요합니다만은 결국은 시는 시대로 해석법이 있어요. 고대시가든 어때요? 현대시든 여러분 그러잖아요. 화자의 정서, 태도, 시에서 예를 들면 그죠? 단순하게 그 화자의 정서, 태도 이런 것도 중요한 거지만은 결국은 이거를 유추해서 말이죠. 다른 작품과 복합적으로 연계했을 때 현대시하고 고대시가 연계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소월의 진달래꽃하고 여러분 알다시피 공무도화가 연결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뭐 현대 소설도 여러 작품들이 있습니다만은 고대 소설도 마찬가지고 저는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볼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아무튼 작품의 강론도 중요하지만 있죠. 소설은 소설대로 인물의 어떤 갈등 유형, 그죠? 시점 유형 맞죠? 그런 이론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병행을 하면서 이론 속에 작품을 꽤 맞추는 학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품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여러분한테 일단 뭐 이수시키는 건 불가능하고요. 자, 그거를 활용을 해서 서답형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툴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시의 해석법이랄까, 시의 응용법, 그죠? 또는 소설의 어떤, 뭐랄까, 잡아가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많이 여러분한테 좀 지도하면서 어느 경우가 됐든 내가 접하지 못한 생소한 문학 작품이 나오더라도 있죠. 응용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여러분한테 분명히 좀 스트럭처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가장 여러분들이 좀 심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게 이제 팩트가 아주 굉장히 좀 뭐랄까 다양한 뭐랄까 아까 얘기한 국어사 문제, 중세국어, 그다음에 현대국어 이게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맥도 있지만 물론 그래요. 이제 중세국어, 현대국어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자 현대국어 문법 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뭐랄까 국어사 있죠. 그거 이제 국어사에 맞춰서 중세국어, 현대국어 맞춰서 하면 되니까 국어사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공통 분모가 있고 이제 차이가 있는 게 있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멸된 것도 있고 안 그래요? 어휘가 사어가 된 것도 있고 음이 전환이 된 것도 있고 많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예를 사이쇼의 경우도 있죠. 중세국어 있죠. 하고 또 현대국어 좀 다른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제음소화라는 현상 측면에서 있죠. 그러한 거 의외로 현대 그다음에 중세국어가 중첩되는 경계선상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있죠. 국어사뿐 아니라 중세국어, 현대국어 문법에서 공통 요소와 차이가 있는 요소 있죠. 어차피 서답형으로 아마 전공 국어가 바뀌면서 글쎄 아마 기출했던 기출 문제를 봐도 좀 차이점 같은 거 분명히 밝히라고 해서 뭐 유형별로 관계를 밝히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쓰시오. 그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럼 결국은 국어 문법에 관계된 거는 사실 그래요. 이제 아까 모두의 뭐 문학을 얘기 드렸습니다. 문학과는 다른 차원에서 어때요? 창의적인 사고가 아니죠. 이건 사실적 사고입니다. 안 그래요? 팩트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가? 그걸 묻는 거죠. 자, 그런 거기 때문에 정밀하고 이 품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죠. 아무튼 거의 보고 반복하고 하면서 있죠. 결국은 축적을 해야 됩니다. 팩트를 축적을 해야지. 물론 거기에 이제 국악 이론들이 있잖아요. 뭐 형태론, 그다음에 뭐 의미론, 통사론 그렇죠. 그 이론적인 거 로직도 필요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팩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론보다는 팩트 중심으로 많이 좀 되겠죠. 그래서 사실적인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한테 좀 뭐랄까 여러분 스스로 어려워하고 혼자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들 있죠. 그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아무튼 최상의 베스트가 되도록 해드릴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비 교사죠. 교사가 될 분입니다. 학교 교단에서 중학교 고등학생들 국어를 가르칠 예비 국어 선생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말이죠. 뭐 지금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야말로 최전방의 교육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예비 교사입니다. 근데 일부 말이죠. 전공 국어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마치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것처럼 있죠. 너무 있죠. 나는 가방끈이 길어라는 이 로직을 가지고 있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여러분의 제일 중요한 거 있죠. 우선 그 서점을 가든 어디를 가든 있죠. 여러분들 있죠. 중학교 아이들이 보는 새로운 개정된 교과서 그죠? 예를 들어서 생활국어 있잖아요. 고등학생들은 새로운 바뀐 어때요? 출판사별 교재 있죠. 요걸 자주 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가자가 되고 어떻게 보면 출제자가 되버란 얘기죠. 이건 무조건 말이죠. 대학에 무슨 논문 좋아요. 뭐 김인식 교수의 그죠? 문학사 그죠? 권영민 교수의 문학사 그죠? 좋은 책 많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 이론서입니다. 이론서. 그렇죠? 여러분 말이죠. 어떤 그 이론의 어떤 그 프레임을 갖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너무 거기에 경도되지 마시고 물론 그래 우리 국어사나 있죠. 우리 국어 문법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 뭐랄까 대학 그 교수들이 그죠? 이론화 시킨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아마 치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거듭 얘기지만 요즘이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있죠. 국어 교과서도 이 문법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중세 문법 그죠? 뭐 두시연에 그다음에 훈민정음 원에 있죠. 제자 원리 다 나와 있습니다. 너무 있죠. 지금 보니까 족적들이 너무 어때요? 그 현장을 무시하고 있죠. 너무 그냥 대학의 교수들이 있죠. 교수들이 출제하는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 100개 가진 뭐 어떤 석학들이 출제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어떤 교육의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평가하는 겁니다. 우선 당장 교사로서 이제 현장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론적인 어떤 베이직은 이런 석학들의 이론에 전제하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학습은 본인 스스로가 열심히 하는 거겠지만 간접 체험은 이런 식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장에 그 교과서 있죠. 이걸 자주 보고 참고서를 자주 보고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문학을 위해서 아마 18종, 14종 문학, 뭐 천재든 뭐 제약사나 출판사 문학사를 많이 볼 거예요. 그거 보는 거 굉장히 좋은 거죠.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 어때면 좀 난 대학을 뭐 졸업했으니까 그죠? 그런 걸 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공부에는 척도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아무튼 대학 교수들이 이론이죠. 그런 너무 어떤 그 레벨 높은 로직에 얽매이지 마시고 가장 현실적인 거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고 그걸 여러분이 평가자 입장, 출제자 입장에서 한번 내가 기획을 해보고 아 이런 거 이렇게 문제가 되겠구나. 좀 나올 수 있겠구나. 그죠? 가정을 해보고 내가 예비 답을 만들어보고 이게 좋은 학습 아니냐. 아까 말씀드렸죠. 전부 다 있죠. 이거 전공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 전문가들한테 100% 있죠. 의지해서. 그 강의를 듣다가 좀 자기 어떤 논조가 안 맞으면 어때? 에이, 이거 완전히 엇박자 내고 이제 야지놓고 그러지 마시고. 이해되죠? 그런 수험생들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이제 사범대 출신들이 의외로 굉장히 좀 애들도 고리탐을 해요. 저도 좀 고리탐을 한 편인데, 그런 생각 버리고 있죠. 아, 우선 꽝 잡는 게 매 아닙니까? 우선 찾고 봐야지. 막 자기면 실력이네, 자기 막 로직이네, 그죠? 자기 자존심에 경도되지 마시라는 얘기. 이건 난센스 교사들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 현장에 가보십시오, 그죠? 요즘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 안 하려고 그래요. 특히 중학교 1, 2학년 때 사춘기 심하잖아요. 폭력성도 가장 심한 아이들 중학교 단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담임 맡으라고 딱 했을 때 신임교사로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말이죠. 교육의 현장을 가장 우선시해서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는 게 최선 아니겠느냐라는 제 소견입니다. 이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아무튼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좀 문턱을 좀 낮춰서 가장 현실감 있게 공부하는 게 최선의 공부 방법이다라고 좀 감히 여러분한테 좀 선배로서 선배입니다. 선배로서 여러분한테 권고 드리는 거에 참고하셔가지고 공부에 조금 좀 바로미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있죠. 분명히 교사가 되는 길을 확실하게 좀 이끌어 줄 겁니다. 제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과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모자란 걸 채워주는 그런 멘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테니까 한번 기다려 가지고 한번 예비고사로서 우리가 힘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자 높이 한번 날아봅시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화이팅하고 좀 시작을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네.